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82회 TAT급 결산 문제부터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결산.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1. 수동 결산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0월 28일 현금 시제가 불일치하여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네요. 2. 기말 결산 시 현금 과부족 원인을 조사한 결과 18만 원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이 되었으나 잔액은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현금 과잉이었나 봐요. 현금 과잉. 그렇죠? 왜냐면은 18만 원이 현금 부족이군요. 현금 부족. 현금 부족 원인이니까 18만 원이 단기 대여금, 우리가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준 걸로 확인이 됐네요. 예. 근데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잡손실 처리해야죠. 부족한 거니까. 근데 얼마가 나머지인지를 모르니까 10월 28일 일반 전표를 볼 수밖에 없군요. 자, 일반 전표 10월 28일을 조회합니다. 네. 자, 현금 과부족 대변에 23만 원. 네. 입금 전표네요. 입금 전표.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을 입금 잡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잡았으니까 현금 부족이 아니라 현금 과잉인데, 그렇죠? 우리가 뭐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여기 현금 과부족 원인이라고 그랬군요. 예, 부족이 아니라 과부족. 예, 현금 과부족 중에 이건 과잉이었습니다. 과잉. 자, 그래서 우리가 대여금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18만 원은. 그러면 과부족 과잉이 얼마였냐면 23만 원이었으니까 5만 원은 원인을 못 밝혔다는 얘기죠. 5만 원은 차비익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금 과부족 잔액이 지금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차변으로 정리해 주는 수동 결산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23만 원. 12월 31일 차변의 현금 과부족 23만 원 정리해 주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이 18만 원. 18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이 됐어요. 나머지는 원인을 못 밝혔으니까 대변에 차익 5만 원 잡으시면 된다. 네, 이렇게 결산 정리를 해줘요. 자, 다음은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 같이 보시죠. 자, 자동 결산이 두 건이 나왔습니다. 1번 보시면 당기 법인세 등 1,500만 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 납부세액은 선납세금 개정에 이미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납세금을 오늘은 조회해가지고 법인세로 대체시켜 주는 것을 수동 결산으로 해 줘야 합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거를. 자, 그러면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현재 당좌 자산의 선납세금 잔액을 모두 얼마인지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이것을 법인세로 대체해 줘야 돼요. 231만 원이죠. 컨트롤 C.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선납세금. 선납세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아까 복사해 온 금액 231만 원. 차변은 법인세. 차변의 법인세 231만 원. 이건 수동결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1,500 중에서 요 23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그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는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나머지 금액.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은 기말재고자산 현황인데 원재료가 일치하고요. 요 일치한다는 것은 장부하고 실사 금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이 좀 달라요. 50개가 부족합니다. 자, 이 50개의 수량 차이가 과부족인데 시용 판매 중인 제품의 현재 시용 판매 중으로서 현재 소비자의 구매 표시 전 상태다. 네. 구매 의사를 아직 표시하지 않은 상태면 우리의 재고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량 차이가 아니네요. 예, 50개가 여기 실사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창고만 조사한 것이고 지금 제품의 50개 차이 나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 있어요. 예, 소비자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매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의 재고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이 금액을 입력해 줘야 돼요. 요거 아닌 이 금액을. 다 실사 내역을 입력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실사 금액이 이게 아니고 이게 실사 금액이 됩니다. 시용 판매에 소비자에게 가 있는 금액을 포함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나머지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재료를 입력할까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입력해 줍니다. 실사 금액인 1,840만 원. 엔터. 그 다음 저 쭉 내려가서 기말 제품 재고액 칸을 찾아주세요. 기말 제품 재고액. 거기에 제품, 거기 1,750만 원을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맨 밑으로 또 내려가세요. 맨 끝에 법인세. 여기가 1,500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수동결산으로 미리 법인세로 대체한 231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계산기로 뺄셈을 좀 하겠습니다. 1,500만 원 마이너스 아까 선납세금 대체한 금액 231만 원 엔터 빼주면은 1,269만 원만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269만 원을 법인세 계상에다가 입력해 주는 거예요. 231만 원 밑에다가. 그러면 요 그 두 개의 금액이 더해 가지고 여기에 9번의 법인세가 1,500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69만 원만 회계 처리가 일어나요. 자, 위에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서 자동 결산 전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이해해 주면 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 결산을 했고 그 다음에 3번 해야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손익 대체 분계하고 전표 추가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를 통해서 손익 대체 분계해야 되죠. 예, 불러낼 때는 아니오로 불러내셔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엽니다. 아니오로 불러냅니다. 당기 처분 예정일을 2027년 2월 28일로 입력하고요. 전기 처분 확정일을 2026년 2월 28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면은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결산을 또 마칩니다. 그러면은 평가 문제를 또 15개, 21번부터 35번까지의 또 평가 문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답안 작성하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요. 자, 15개 답안을 찾아보세요. 네. 각자 찾아보시고 제가 화면에 정답은 꺼내 놓을 테니까 찾고 나서 맞춰 보십시오. 21번부터 35번까지 틀린 답이 혹시 없었는지. 15개니까 여러분이 아마 한 10분이면 넉넉히 할 겁니다. 네. 다 찾아보셨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근로소득관리 여기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82회의 근로소득관리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사급여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월 2일에 입사한 부장 이기훈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먼저 작성을 모두 입력을 하고 다음에 여기 있는 소득관계 보면서 정리를 하죠. 자, 인사급여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이 기운을 선택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에다가 모치는 1번 직계 존속 김은자 번호 4011 12 2075 529 그다음에 배우자는 3번 정인혜 800127 247 093 그 다음에 자녀는 4번 이가을 070203 3023 180 다음에 또 자녀 입세이자 이겨울 1501 23 4070 787 그 다음에 형제 6번 형제 이명기 7509 15 1927 317
보겠습니다. 자, 형제까지 입력을 하고 자료 설명을 보면서 수정하도록 하죠. 자, 이 기호는 세대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대주. 그래서 세대주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대주 1번 정리됐고요. 다음 기문자 직계존속은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그러면은 문제 없죠. 그래서 기문자는 경로우대 공제까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인의 배우자는 복권 당첨 소득이 있는데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됩니다.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이가을과 이겨울은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만 체크해서 이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명기 형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인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명기가 지금 부로 되어 있는 것은 나이 때문인데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으므로 기본을 장애인으로 고칩니다. 5번 장애인으로. 그리고 장애 코드는 청각장애인이다 했으니까 장애인 복지법이죠. 1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기만 기본을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 코드 1번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나서 36번부터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36번부터 답안을 보기 위해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서 연말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기운을 불러놓고 36번의 질문.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 몇 명인가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명이냐 이거죠? 6. 답은 6이 되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그래서 6이 되겠고요. 다음 37번은 배우자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38번 경로우대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한 명 있었죠. 100만 원입니다. 다음 28번 장애인 추가 공제액은 얼마인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36 차감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36 차감 소득 금액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13447,120. 그래서 40번의 답이 맞는지 한번 정답을 한번 보면은 13447,120 우리가 본 내용과 일치하죠. 자,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 관리 두 번째 문제,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문제 해보겠습니다. 어, 자료 1번은 일용직 사원에 대한 코드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자가 되겠고요. 자료 2는 11월 근무 날짜 5일간 일한 날짜 내역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이 22만 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 방식이랍니다. 매일 지급은 0번, 일정 기간 지급은 1번 아마 그럴 거예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답니다. 고용보험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시된 사항 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수행과제 1번부터 하겠어요.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을 하시오. 1번하고 2번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네, 이 두 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일용직 사원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코드는 5001번 5001 이름은 이병헌 내국인 주민번호 900909 1182 817 입사는 2026년 11월 10일 주소 다 생략돼 있고 자 메일 지급이니까 13번 0번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정상급여에다가 하루 1급을 넣어줍니다. 1일 22만 원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리고 급여 유형은 1급직이라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연장근로급여 없었고 국민연금 없었고 건강보험 없었고 요양보험료 없었어요. 고용보험만 적용하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용보험만 여로 되어 있습니다. 0.9% 하루 그 정상급여의 0.9%를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자, 소속이 소속을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개정 과목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예,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소속이 만약에 영업부다 또는 관리부다 뭐 이러면은 잡급을 800번대로 조회하시면 되고 공장의 일용직이다 그러면 500번대 잡급으로 여기 개념 과목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소속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일용직 급여 입력을 하러 갑니다. 여기. 해당 월은 11월이에요. 11월을 선택하시고 지급도 11월을 선택합니다. 우선은 그냥 엔터를 쳐서 지나가요. 이병헌 선택하시고 여기에 그 13일, 14일, 17, 18, 19 13, 14, 17, 18, 19 13, 14, 그 다음에 17, 18, 19 그러면 5일간이죠. 그래서 110만 원의 정상 금액 110만 원이 밑에 함께 나와 있어요. 또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은 고용보험만 해당이 됐죠.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계산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2번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과제 3번을 보시면은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귀속기간 11월부터 11월 지급기간도 11월부터 11월 정기신고로 작성하시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4명, 우리가 입력한 일용근로자 1명 그리고 위에 있는 저장 단추를 눌러서 예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이걸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바로 평가 문제 5개 이어서 하겠습니다. 11월 일용직 급여 입력 조회를 해서 공제 항목 중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얼마냐? 우리 아까 입력했던 여기에 가가지고 고용보험의 합계 여기 있었죠? 99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번 11월 급여의 차인 지급액의 합계는 얼마냐 일용직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게 답이죠 1079750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3번은 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총 몇 명?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인원이 총 5죠. 근로소득의 맨 끝에 있는 A10에 있는 인원 답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11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에서
근로소득 일용근로 03의 6 소득세 금액은 얼마냐? 네, 03의 6 소득세 9,450원 9450을 답안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근로소득 가감계 A10의 6 소득세 금액은 얼마냐? 네, A10의 6 소득세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453880입니다. 네, 453880 확인되시죠? 네. 자, 일용 근로자의 그 급여 자료 입력 문제 앞에 아마 81회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주 나오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문제. 마지막 문제죠. 사무직 지창욱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부양가족은 지창욱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합니다. 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해라.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일반 사용 금액에 아파트 관리비가 200만 원이 아파트 관리비가 엄청 나왔네요.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 관리비는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요거는 빼고 입력을 하라는 얘기고요. 보험료, 교육비 이런 소득공제에다 입력을 하는데 배우자 신혜선 27년의 출산 예정으로 좋은 손해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태아보험료. 자, 태아보험료는요, 이 태아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 이 소득세법상 아직 출생이 안 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로 입력을 안 하게 됩니다. 태아보험은 입력하지 않는다. 다음 의료비 탭에 입력한다는 거고요. 안경구입비를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26년도부터 이 양식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연금계좌는 정산명세에 입력하라. 가격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자료 2번을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 누가 사용했어요? 지창욱 본인이 사용한 것입니다. 아까 일반에서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200만 원을 빼야 되니까 900만 원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자, 먼저 인사급여에 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갑니다. 가가지고 연말에 두 번째 칸을 이용해서 더블클릭해서 지창욱을 불러내야 돼요. 불러낸 다음에 지금 신용카드 탭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창욱 6번에다가 2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말고 전통시장 350만 원은 오른쪽으로 쭉 가서 10번에다가 350만 원 입력해야 되고요. 또 대중교통 문화체육은 없으니까. 그래서 합계가 1450이지만 우리는 1250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요.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료입니다. 계약자 지창욱, 본인이 계약을 한 거고요. 두 개 다 보장성이에요. 신혜선, 네.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가 전부 배우자인 것 같은데 배우자가 이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입력을 하지만 나이나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막혀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가서 보험료란을 보십니다. 보장성 여기에 배우자 신혜선이 하얗게 되어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자, 국세청 자료 거기에다가 아까 근데 하나는 태아보험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예, 요거는 입력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요 두 건 중에서 45만 원만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입력하신다. 그래서 태아보험이 보장성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 보험입니다. 그게. 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교육비 국세청 자료입니다. 예, 학생이 누구냐면 신혜선 배우자의 교육비인데 그 교육비 구분을 꼭 봐야 되는데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만 예,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 못 받습니다. 배우자니까. 그래서 요건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교육비가 있어요. 예, 교육비 국세청 자료인데 학생이 나문희 51년생인 게 보니까 모친인가 봐요. 모친. 예,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료를 냈는데요. 우리가 일반 교육비 우리가 만약에 모친이 저기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면은 모친 즉 직계 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이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일반 교육비는 이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야 되고요. 다음은 의료비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아요. 예. 자, 환자가 지창욱 본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경 구입비 별도로 입력해라 그랬어요. 근데 안경 구입비에는 한도가 있죠. 1인당 연 50만. 그래서 50만 원으로 나누어서 입력합니다. 자, 먼저 일반 의료비 275만 원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의료비 탭에 가셔서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지창욱 확인해서 불러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상호나 사업자 번호가 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지나가시고 의료증빙 코드를 국세청 건수는 한 건으로 그래서 지급액이 275만 원 먼저 입력해요. 엔터로 밑으로 내려오시고 두 번째 줄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본인 지창욱을 찾고요. 의료증빙코드 국세청 건수 한 건으로 안경 구입비는 한도 금액을 50만 원으로 조정해서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요. 저기 끝에 항목 중에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안경 구입비 구분해서 입력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또 있습니다. 연금저축. 네, 연금저축이나 주택 관련된 것은 가입자가 항상 본인이어야 돼요. 이것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면 안 됩니다. 네, 본인 맞습니다. 연금계좌를 신한은행에 가입을 했네요. 그래서 이 계좌번호나 이런 것 등을 어디다 입력하냐면은 연금과 주택 관련된 것은 정산 명세에다 직접 입력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여기다 입력합니다. 자, 그래서 연금은 오른쪽 세액공제에 연금 계좌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 저축 60번의 이 화살표를 눌러요. 그러면 이와 같이 5가지 중에 선택을 합니다. 연금 저축 클릭을 하시고 거기다가 금융회사가 은행이죠. 그래서 신한은행
검색을 해서 신한은행 찾아주시고 계좌번호는 거기 나와 있죠. 01347 이런 게 계좌번호예요. 9999. 구리백은 120만 원.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예, 거기에 해당되는 18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창욱의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다 입력했습니다. 입력하지 않아야 될 게 아까 대학원 교육비하고 모친의 방송 고등학교 교육비였어요. 그건 나머지는 다 잘 입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입력을 했으면 46번부터 50번까지 평가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82회 기출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시간이 다음 주죠? 83회부터 우리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